47화 젓가락 파티 26만 606. 최근 제58회 어버이날에 본 풍경입니다. 70살 김 선생이 단골 박 원장에게 앞니 진료를 받고 있었다.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는 젓가락이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음식을 씹으려다 대문니 끝을 날려 먹은 것이다. 쇠젓가락이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쓴다. 갈아내고 씌우실까? 그냥 놔두실까? 안 해도 문제 없나요? 문제 없어. 미관상 하는 거지. 30년 넘게 보아온 박 원장은 환자에게 아부는커녕 살갑게 한번 얘기하질 않는다. 여기저기 자꾸 새로 생기는 게 치과인데 먹고 살만하다 이건가? 치과가 요즘 외국인 의료 관광 핫플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안 할라요? 이 나이에 잘 보일 데도 없는데 개발의 편자 아닐까 싶네. 치과를 나오니 갈 데가 없었다. 김 선생의 아내는 딸 집에 가 있다. 어버이날을 맞아 딸이 자기네 집에서 자라고 한 것이다. 하여 점심은 김 선생 혼자 해결해야 한다. 역시 30년 단골인 복원 반점과 장한 순댓국을 생각하다가 연하게 면이나 빨자며 복원 반점으로 갔다. 복원 반점의 창업주이자 주방장인 복 사장은 건강상 작년 여름부터 손을 놓았다. 대신 복 사장의 아들이 주방으로 들어가 능란하게 웍을 퍼올렸다. 낮에는 카운터와 홀을 보고 밤에는 아버지 밑에서 혹독하게 배운 솜씨였다. 복 사장은 서빙 일을 살살 돕다가 그것도 벅차 얼마 전부터 집에 있던 아내를 불러 홀을 맡겼다. 뚱뚱한 아내의 서빙은 걱정과 달리 야무졌고 격리도 잘 봐서 돈도 엄청 빨리 샜다. 참고로 복원 반점은 현금만 받는다. 대신 음식값이 엄청 싸다. 주방을 놓은 복 사장은 처음엔 식당 입구에 의자를 놓고 지휘를 하니 많이 하다가 아내가 들어가라고 파리채를 흔들면 구석으로 가 양파 나갔다. 눈이 매워 그것까지 손 놓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복 사장은 절대 가게를 떠날 수 없어 반나절 이상 가게 주변을 돌았다. 김 선생이 복원 반점에 들어섰는데도 복 사장의 아내는 쳐다보기만 했다. 복 사장 같으면 어서 오시오 했을 텐데 일은 잘해도 정남이가 없이 저러다 가게 말아먹을까 대신 걱정되었다. 김 선생은 짬뽕을 시키고 추가로 카스 맥주를 시켰다. 먼저 나온 맥주를 마시는데 텔레비전에서 가수 남진 씨가 황소처럼 나타나 전립선에 좋다는 소팔코사놀 광고를 시작했다. 팔순이라는 남진 씨의 사진은 싱싱했고 입은 야무졌다. 단무지를 입에 집어넣는 순간 쇠젓가락임을 새삼 알아차렸다. 중국집임에도 이 집에서 나무젓가락을 본 적이 없다. 하긴 이렇게까지 원가 절감을 해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올렸다는 가격이 겨우 짬뽕 6,000원, 짜장 4,000원, 요즘 이런 착한 가게가 어디 있는가? 한 병 더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시켜 마셨다. 낮술에 취하기로 한 것은 소팔 어쩌고 하는 것이 시원찮은 자신의 아랫도리 심기를 건드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나이에 그깟 앞니 기사나 고쳐 뭐 할 거냐는 결단을 내린 것에 서글펐기 때문이다. 반면 내 몸 반푼어치도 안 되는 곳에 돈 안 들인 것이 고소하기도 했지만 복원 반점을 나와 가다 보면 장원 순댓국집이 나온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면 준비한 재료가 떨어졌다는 텐말 내걸고 문 닫는 당당한 집이다. 사장은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는 것이고 손님들도 그 배짱과 맛에 수긍의 시간 맞춰 들락거린다. 이 집의 장 사장도 건강에 이상이 생겨 홀 서빙을 보던 아내가 주방에 대신 들어갔다. 이후 주방에서 아내의 매서운 잔소리가 자주 터져 나왔으니 주방에서 나온 음식을 장 사장이 자꾸 엉뚱한 테이블에 갖다 놓는 것이다. 마트에서 매니저 하던 딸이 한 달여 서빙을 돕더니 아예 들어앉았다. 가업을 잇겠다는 것이다. 홀의 딸은 주방의 어머니와 완벽한 호흡으로 가게를 장악해 나갔다. 이어 테이블 오더라는 키오스크를 각 테이블에 올려놓자 가게는 스마트해졌다. 장 사장은 할 일 없이 홀을 서성이다가 결국 구식 인쇄소 십자공처럼 문 밖으로 밀려났다. 복원 반점 복 사장처럼 주변이라도 돌까 했지만 변실금 때문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 자다 깨닫다. 김 선생이 장원 반점을 들여다보니 역시 장 사장은 아내 없었다.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심드렁하게 전화했다. 앞니 안 하기로 했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잘했어. 일고도 없이 잘했다는 아내의 말에 김 선생은 질렸다. 그래서 짬뽕이고 맥주고 소화도 안 시키고 자버렸다.
다음 날 5월 8월 금요일 어버이날이 되었다. 김 선생은 슬슬 나와 논일다가 하는 수 없이 또 두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공휴일이 아닌데도 두 집 다 문을 닫았다. 거기에 서로 비슷한 알림장까지 붙여놓았다. 어버이날로 오늘, 내일 이틀 쉽니다. 일요일은 정기 휴일. 개인 사정으로 5월 8일에서 5월 10일 쉽니다. 월요일에 엽니다. 김 사장이 보건 반점 안을 기웃거리는데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한 복 사장이 나왔다. 자실 거요? 먹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들여다본 거였지만 사장이나 하나 먹겠다고 했다. 복 사장은 문에 붙어있는 알림장을 확 잡아 뜯어낸 후 주방으로 들어가 웍을 달궜다. 어버이날이라고 아들놈이 지 어미 데리고 할머니 댁에 다녀온대. 장모님, 연세가 98. 복 사장이 기어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담배 끊지 않았어요. 승질 나잖아. 승질이 원 세상에 명절도 아니고 이틀이나 가게를 놀리면 어떡하나 가게를. 아파서 홀로 남았던 복 사장은 모자가 떠난 다음 날 보란 듯 가게로 나온 것이다. 장원 집도 닫았던데 거기는 딸이 어디 여행 데리고 갔다던데 장 사장까지 그거 아니겠어? 이 말을 듣기나 한 듯이 장 사장이 냅다 문 열고 들어왔다. 역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있었다. 어이 복 사장 쉰다고 붙어 있던데 손님 받는 거 보면 모르나? 여행 안 데리고 갔어. 나다니면 뭐해? 지들만 가라 그랬어. 복 사장. 탕수육 하나 튀겨봐. 이과두주도 한 병. 낮부터 마셔보려고. 장 사장이 카운터에 14,000원을 턱 내려놓았다. 문 닫아 이걸로 그냥 두 분이 한잔 하라고. 난 못 먹으니깐 두루. 장 사장은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떼 김 사장 가슴에 꽂아주고 사라졌다. 잠시 후 복 사장이 이과두주의 짜장에 탕수육에 잔 두 개를 가져왔다. 김 사장이 젓가락을 꺼내 세팅하려 하자 복 사장은 김 사장을 만류하며 종이 카바가 된 나무젓가락 두 개를 내놓았다. 인생 뭐 있나, 아껴 뭐해. 두 개 합쳐봐야 100원도 안 되는 나무젓가락 걸고 인생 운운하는 판에 김 사장이 배꼽 잡으려다가 그 다음에 나온 이유에 감격하고 말았다. 나도 어제 치과 갔었잖아. 이빨 조심해. 점점 감이 떨어지잖아. 박 원장이 얘기해 주더만. 두 사람은 카네이션을 내려놓고 잔을 들었다. 장 사장 어디 갔냐? 아비들이 괜히 젓가락 하나 얻는 게 어버이날이냐? 치사하니 차라리 어머니날로 돌려라 하며 젓가락 삿대질을 마다하지 않으며 취해갔다. 어버이날이라는 기괴한 날이었다.